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강화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강화학습의 definition, 정의를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강화학습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화학습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기 전에 같은 머신러닝의 방법 중에 하나인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과 비지도학습,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과 같이 어떠한 답이 있는 경우에, 어떤 답이 존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모델에게 정답을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피처들을 이용을 해서 레이블을 예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edict outcom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outcome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이블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을 예측을 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레이블이 있는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블이 이산형인 경우, 리그레션인 경우에는 연속형인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덜 이해가 되신다면 이산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냥 1, 2, 3 이렇게 카테고리를 지어서 할 수가 있는 것.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은 1, 2, 3, 4, 5, 6 이 중에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앞면 헤드가 나오거나 테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값을 예측을 하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연속형은 말 그대로 연속한 데이터에 대해서 주식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연속형인 이 데이터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답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값과 저희가 예측한 값, 실제 값을 y라고 하고 예측한 값을 y 해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둘 간의 차이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너가 잘 예측을 했다 혹은 잘 예측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요, 이렇게 데이터가 피처와 레이블로 나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을 때 쉽게 생각해서 그냥 다 피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숨겨져 있는 스트럭처 혹은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래시피케이션에도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PCA와 같은 것들도 존재하고 클러스터링 같은 것들도 존재합니다. 클러스터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가 X축, Y축에 이렇게 분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 포인트,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떤 군집에 속하는지 군집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룹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델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 모델의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하나의 군집으로, 이것을 하나의 군집으로, 이것을 하나의 군집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의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이것들은 서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서로 거리가
가깝게 있으니 하나의 군집일 것이고 저기 있는 것들과는 떨어져 있는 것이니 다른 군집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레이블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피드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줄 수가 없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이렇게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강화학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화학습이 인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오목을 모르는 사람이고 상대방이 있어서 그 상대방과 오목을 두면서 오목을 배워나갈 수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두는 수와 내가 두는 수, 이것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강화학습에서 말하는 트라이얼 앤 에러, 시행착오를 겪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화학습은 시행착오를 겪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떨 때는 지고 어떨 때는 이기고 하는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리워드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피드백, 아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있었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없었던 피드백이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계속 게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겼습니다. 이때 이겼을 때 리워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먹을 것이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승리의 희열이 주어지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수를 두었더니 우리가 이겼고 그 이김을 통해서 이러한 보상을 얻을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학습의 하나의 주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오목판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여기에 두면 저희는 여기에다가 두고 상대방이 여기에다가 두면 저희는 여기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두는 각각을 각각 액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말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션 혹은 의사결정들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 강화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데피니션을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여기서 읽어보시면 학습의 방법, 한 타입의 학습의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에이전트가 학습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에이전트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기 위해서 학습을 한다. 정리를 해보면요. 에이전트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학습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시행착오고요. 그 다음에 리워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리워드입니다. 그럼 여기서 에이전트는 무엇이냐 그러면 행동의 주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가 R을 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아까로 따지면 저희가 이 오목을 배운다라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에이전트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에게 이 오목을 가르쳐준다면 그 인공지능 모델이 에이전트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은 뭐냐면요, 제가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디시전 메이킹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퀀셜,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순차적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아까 처음에 여기다가 두었고 이게 액션 1입니다. 첫 번째 했으니 액션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다간 여기다 두었습니다. 액션 2입니다. 이렇게 액션들을 액션 1, 액션 2, 액션 3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 개의 액션들을 취해 나가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 강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화학습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몇 가지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에이전트는 행동의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인공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액션을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워드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워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했을 때 보상으로 오는 것, 이게 리워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 외에 environment, state, policy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환경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은 어떤 환경이냐면요. 강화학습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 번 사용을 하게 되는, 여러 번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포럼이라는 환경인데요. 이 빨간색 이 친구가 에이전트입니다. 이 빨간색 에이전트가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지점까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에이전트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을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델에게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환경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에이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는 오른쪽으로 갈지 위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액션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초록색 지점에 가게 된다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리워드를 얻게 됩니다. 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임의로 지정해 준 겁니다. 평소에는 어디로 이동해도 플러스 제로, 플러스 제로, 플러스 제로, 플러스 제로인데 여기에 도달하게 됐을 때 플러스 1의 리워드를 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워드까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인바이러먼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4개의 방이 있는 이 장소 자체가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인바이러먼트는요, 에이전트가 인터랙션 하면서 무언가 태스크를, 무언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배워갈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방이 4개가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인바이러먼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테이트는 무엇이냐? 스테이트는 인바이러먼트랑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 바로 스테이트입니다. 에이전트가 지금 현재 시점에는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곳에 위치하게 되는데 왼쪽으로 이동해서 이곳에 위치하게 됐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트가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인바이러먼트가 그냥 이 환경 자체였다면요, 이 환경의 특정한 상태를 저희가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여기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제 이곳에 있는 상태로 변경이 되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스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폴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폴리시는 무엇이냐면요, 이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해 가려고 하는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에이전트는 학습을 통해서 이 지점에 어떻게 하면 잘 도달할 수 있을지를 배워 나가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 초록색에 도달하기 어려우니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에 스테이트에 와서는 여기 아래쪽에 있으니 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야겠다. 여기서 이제 가까우니까 아래쪽으로 한 칸 더 이동을 해서 도착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스테이트를 보고 어떤 액션을 골라내는 그런 경향성이 폴리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폴리시라고 하는 경향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시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에이전트가 액션들을 수행을 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에이전트가 저희와 같은 행동의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어떤 오목을 할 때, 혹은 뭐 바둑을 둘 때, 아니면 요리를 할 때,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할 때라던가 말을 할 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 패턴 같은 것이 폴리시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그림은 앞으로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은 에이전트가 있고 인바이러먼트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액션을 취하게 되고요. 그럼 이 액션을 인바이러먼트에다가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있던 곳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이 이동해서 변하게 된 이 정보를 에이전트한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직 리워드를 받을 만한 부분에, 즉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으니 플러스 제로다라고 하는 리워드도 전달해 주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도착을 했다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리워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고려해서 에이전트는 또다시 액션을 취하게 되고요. 그럼 인바이러먼트에서는 그 다음 스테이트나 그 다음 리워드를 전달하게 되고 이 루프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 강화학습의 학습이다. 강화학습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